2014년 세월호 당시 언론 보도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언론 보도는 보도 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이비 언론에게만 적용되던 기레기라는 오명이 모든 언론에 일반화된 것도 세월호 보도 참사에 기인합니다. 2014년 연말 방송기자연합회는 세월호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실 확인 부족, 받아쓰기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 비윤리적, 자극적, 선정적 보도가 많았다. 권력 편향적 보도를 했다. 본질을 희석하는 보도가 있었다. 누락, 축소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 사실 이러한 평가는 너무 점잖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적 보도는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장 악의적인 보도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 들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4월 16일 오전 11시경부터 8개 방송사가 시간차를 두고 모두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자막, 앵커멘트, 기자 리포트로 내보냈습니다. MBN이 가장 먼저 전원구조 오보를 냈습니다. 오전 11시 1분경 아무런 검증 없이 정부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자막으로 내보냈습니다. 공영방송사인 MBC도 사실상 거의 같은 시각인 11시 1분경 그리고 KBS가 11시 26분경에 전원구조 오보를 내놨습니다. 이들은 모두 타 언론사 보도나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경기교육청의 메시지 등을 그대로 인용해 전원구조 오보를 양산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 전원구조 오보를 정정하는 데까지는 짧게는 7분, 길게는 26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들 오보는 현장의 구조 작업에 혼선을 야기했고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참사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전원구조 오보가 실수라면 의도적인 오보들도 있습니다. 바로 정부 당국의 발표를 검증 없이 그대로 베껴 쓰는 기사들입니다. 참사 당일 종일 특보를 구성해서 내보냈던 방송사에서는요, 최선을 다한 구조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반복됐습니다. KBS의 당시 보도 제목은 육해공 총동원, 하늘 받아서 입체적 구조 작업이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에 헬기와 경비함정을 급파해 곧바로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투입된 경비함정만 81척, 헬기 15대가 동원됐고 200명에 가까운 구조 인력이 배 안팎에서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군 당국도 육해공군 가릴 것 없이 전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와 해경의 상황 보고서를 입수하여 뉴스타파가 4월 21일에 내놓은 보고에 따르면 4월 16일 참사 당일 실종자 구조를 위해 수중에 투입된 구조 인력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당국이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해서 최대 규모의 구조 그리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식의 오보는 참사 당일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었고 유가족과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조 실패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무능이었지만 정부 발표를 앵무새처럼 읊어준 언론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참사 현장을 사실과 다르게 전하는 언론이 유가족의 목소리마저 조작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4월 17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팽목항 사고 현장의 체육관을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체육관에서는 가족들의 고함과 함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KBS 뉴스9 보도 영상에서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삭제되고 대신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약속하는 대통령과 박수로 호응하는 가족들만 보여줬죠.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 반인륜적인 보도도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언론은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의 황당한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MBC와 TV조선은 참사 첫날, 참사 당일 뉴스에서 보험금, 보상금을 언급했습니다. 뉴시스는 단원고를 찾아가 사망한 학생의 공책을 꺼내서 촬영했습니다. 이투데이는 황당하게 타이타닉 등 선박사고 관련 영화를 엮어서 기사화했습니다. JTBC 앵커는 구조된 학생에게 친구가 사망한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SBS는 가족 중에 혼자 구조된 6세 어린이를 근접 촬영하고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당일부터 최악의 보도로 일관한 언론은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던 희생자 가족들을 모욕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 도둑으로 매도하는 보도가 이어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악의적인 언론사는 MBC였습니다. 2014년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는 세월호 유가족의 증오와 조급 증이 잠수부의 죽음을 불렀다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당시 박상우 MBC 전국부장은 5월 7일 슬픔과 분노 넘어서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것은 아닌지,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서 작업이 더디다고 압박했다라면서 희생자 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스천 대지진 때 중국인, 동일본 사태 때 일본인들은 평정심을 유지했다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폄훼하기도 했죠. 박상우 당시 전국부장은 참사 당일 전원 구조가 오보일 수 있다는 목포 MBC의 보고를 무시했던 전원 구조 오보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MBC의 악의적 보도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유가족이 단원고 학생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했다는 오보입니다. 2014년 7월 15일 MBC는 특별법의 주요 쟁점도 아니고 유가족이 요구한 적도 없는 단원고 3학년 학생 대학 특례 입학을 아예 제목으로 뽑아서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들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처럼 묘사된 것이죠. MBC는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2015년 1월 6일에도 또 단원고 2학년 대입 특례 합의라는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유가족들이 요구한 바도 없고 말을 꺼낸 적도 없는 특례 입학을 마치 유가족이 요구해서 법에 반영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당시 피해 가족들은 배보상 자체를 요구한 바가 없었습니다. 특히 생존 학생 대입 특례는 말을 꺼낸 적도 없습니다. 피해 가족은 일관적으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가능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했습니다. MBC는 그러한 측면을 전혀 보도하지 않으면서 유가족이 사심을 채우려는 것처럼 묘사하는 보도를 냈던 것입니다. 방송사 중에서는 JTBC만 예외적이었을 뿐 모든 방송사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 여러 의문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진상규명 요구에 부정적인 낙인을 찍기 바빴습니다. 당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장기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유민 아빠는 특히 언론의 악의적 공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를 필두로 유민 아빠와 관련된 갖가지 악성 루머, 사생활 캐기식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과 채널A, MBN, 종편 3사는 오로지 유병헌과 그 아들을 추적하는 보도에 매달리고 그 추적 과정을 마치 범죄 영화처럼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세월호를 지워가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부끄러웠던 언론의 민낯. 과연 지금은 달라졌을까요?